그래서 지금까지 좀 우리가 이 캐링 캐퍼시티가 무엇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고, 이거가 이제 저는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보시면은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어떻게 사업을 정리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데이터 분석가의 입장에서는 네. 결국에는 사업은 이런 코호트를 쌓아가고 유지하는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X축은 이제 시간이고, Y축은 이제 코호트 이제가 되겠는데, 이게 요 하나의 코호트가 유입이 되면은 이때 그 다음 해, 그 다음에는 이게 100% 유지가 된다고 하면 이렇게 쭉 이 하나의 코호트가 생성이 되겠죠. 근데 이제 코호트가 하나가 있고 이제 그 기간 기준 코호트라고 하면 계속 위로 쌓아가는데, 이제 이상적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어마어마한 마케팅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모든 고객들을 첫 해에 다 모실 수 있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래프가 심플하게 그냥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음. 이 변하지 않고 결국에는 첫 해에 이만큼의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그 고객들, 비즈니스 사업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을 두 가지로 쪼개본다면은 이제 유입을 시키고, 유입을 시킨 다음에 이 고객들을 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에 유지를 시키는 이 두 가지 행동이 우리가 하는 비즈니스의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입을 이제 현실적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아까 첫 해에 다 모든 고객이 들어온다고 했지만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매년 유입시킬 수 있는 고객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동일한 수의 고객을 유입을 한다고 하면 이렇게 그냥 직선의 형태로 쭉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일단 우리가 한번 들어온 고객은 100% 이제 잔존한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때 이 그래프들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결국 코호트가 쌓이지만 이 위쪽이 약간 깎여 나가는 느낌의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TAM에 도달할 때까지 되게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그러한 고객의 증가를 우리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TAM에 도달하고 나면은 더 이상은 성장은 없는 그런 상황이 조금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유입이 저렇게 서정적으로 들어오지 않잖아요. 보통 이게 이제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하기도 하고, 뭐 고객 수명 주기 이런 이론이 있는데, 보통 고객들의 들어오는 그 패턴은 이런 식의 이 빨간색처럼 이렇게 들어온다고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되게 지금 이상적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이것을 지금 시뮬레이션 하는 거니까, 우리는 이제 캐즘을 극복한 제품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유입은 이렇게 빨간 형태로 될 거고, 그러면은 이 유입된 고객들을 누적으로 쌓으면은 이렇게 S커브를 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가 이제 누적 그래프가 되고, 이거를 이제 S커브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유입이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아까 이런 형태의 이제 유입에서 이제 사실은 이런 식으로 이 검정색만 보면은 이렇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우리가 한번 들어온 고객들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봤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그래프는 아까 그 S커브하고 동일한 그래프가 나오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의 MAU 그래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방문율이 0%이면 어떻게 될까? 회색이 없어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그대로 뚝 떨어지죠. 뚝 떨어지면은 결국 그 아까 보여드린 이 빨간색 종모형하고 똑같이 이제 우리 회사 지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반에는 돈을 쓰면 쓸수록 올라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아무리 돈을 쓰고 싶어도 사실 돈이 없을 수도 있는데, 돈이 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우리가 들어있는, 예를 들면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 시장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TAM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정점을 찍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유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남아있는 고객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식의 인제 그래프를 가지게 되고 이게 인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유입은 잘했지만 제품이 좋지 않을 때 인제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거는 최상의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중간 어딘가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갖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어. 네. 그래서 그 그래프가 이제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를 인제 다시 보여드리면은 이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래프라는 거죠. 음. 이게 쪼끔 인제 처음 봤을 때하고 지금 보셨을 때하고 쪼끔 느낌이 좀 다르지 않나요? 이제는 이 CC를 최대한 뒤로 보내고 최대한 위로 보내는 노력을 하는 거가 대부분의 회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아닐까 이렇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완벽한 S커브를 만드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인제 생각해 본 솔루션은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당연하겠죠. 이게 우리가 지금 X축, Y축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구조를 만들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향도 사실 그 두 가지 방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가로축을 개선한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뭐 이렇게 하면은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이 결국에는 이 재방문 차트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것을 최대한 위쪽에 있는 이 그래프에 가깝게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쪼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CRM이 혹시 없다면은 음. CRM 펑션을 쪼금 개선하거나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CRM이 아니더라도 인제 그 제품팀에서 기존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냐면은 '아 우리 제품은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이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유저 전이 UX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는 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가 뭐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 비즈니스를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우리 제품에 와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뒤집어서 말하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문제가 반복되는 문제면은 좋겠다. 우리의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예를 들면은 뭐 음식 앱, 뭐 그 쿠팡 뭐 이런 앱이면은 매일 우리가 매주 구매할 것들은 계속해서 생겨나고 뭐 식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처음부터 기획을 했다면은 자연스럽게 이 가로축이 개선이 되는 아니면 처음부터 상당히 좋은 그 가로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인제 플랫폼 회사들 뭐 네이버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런 노력을 사실은 유저들이 해 주고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쿠팡에서 셀러들이 신규 제품들을 계속해서 이제 경쟁적으로 업로드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쿠팡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유저들이 그 제품에 그 쿠팡 앱에 재방문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도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게 있는가? 어떤 다른 사람들이 우리 대신해서 그것을 올려주고 있는 우리가 플랫폼인가? 플랫폼이 아니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이제 그거를 올려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주기를 가지고 할 것인가? 예를 들면 뭐 매달 뭔가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분기별로 무언가를 할 것인가? 계속해서 그러한 쪼금 그런 트리거들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을지 조금 고민을 하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해 보고 싶은 거는 당연히 이제 세로축 개선을 하는 네. 거겠죠. 네. 세로축 개선은 사실은 그렇게 뭐
특별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게 우리가 만든 제품이 언젠가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하락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받아들이는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주변에서 많이 보니까 제품을 어떤 그 앱이나 웹 서비스 같은 걸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그 만드신 분들은 그 제품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애착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표를 보면은 저는 인제 쪼금 지표 중심으로 보는 사람이니까 이거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포인트에서도 어떻게든 그것을 더 잘 만들려고 노력을 하세요. 좀 더 폴리싱을 하고 계속해서 유저 전의를 개선을 하면은 '이게 좋아질 것이다.' 이러한 어떤 믿음 같은 거를 놓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프로덕트 만드시는 분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대표님이라든지 CPO라든지 그런 어 상위 상위층의 경영자분들은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제품하고 쪼끔 거리를 두려는 좀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가지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야지 그 리소스를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 이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제품은 어느 정도는 이제 성장의 한계에 온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흔히 우리가 말하는 피벗이라는 것들을 인제 준비를 하게 되죠. 그것들을 너무 늦지 않게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결국에는 이 위쪽에 그 탑라인을 올려가는 게 중요한데 이거를 이 하나의 그 제품 안에서만 올려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는 거가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근데 이렇게 또 하면은 이게 이 새로운 제품이 어떤 제품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 기존 제품들이 제품들 고객들과 유사한 고객들이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제가 보는 측면에서는 사실은 위로 쌓은 게 아니라 요 앞쪽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은 이거를 그 옆쪽으로 쌓은 그런 과정인 거죠. 본인은 위로 쌓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결과적으로는 옆쪽으로 쌓는 그런 결과 그렇게 되어 있고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 중에 스타벅스 예제가 있었는데 그런 거죠. 스타벅스에서 새로운 메뉴를 추가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좀 위로 쌓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고요. 여기서 아메리카노 좋아하시는 분하고 그다음에 뭐 카페 라떼 좋아하시는 분하고 아니면 아예 커피 안 마시는 분을 위한 뭐 티바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도입하는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스타벅스의 이 고객들을 위로 계속해서 고객층을 넓히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반면에 인제 연말 되면 많이 하는 뭐 프리퀀시 뭐 이벤트 뭐 다이어리 주고 이런 것들은 이 고객들을 위로 쌓으려고 하는 이 노력이 아니라 기존 고객들을 다시 한번 재방문해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즐겁게 해 드리는 그러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과연 이 고객들이 위로 쌓여 있는 새로운 고객들이 유입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옆으로 쌓여 드는 것이 쌓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판단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이렇게 말로 하면은 쉬울 것 같아도 사실은 그 제품을 만들다 보면 그게 쉽지 않은 경우를 저는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게 그 상위 그 리더십에서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퍼시티 개념으로 그 부분을 접근하는데 약간 뭔가 유입이랑 리텐션 관점으로 혹은 방금 설명해 주신 X축, Y축 관점으로 설명해 주신 부분이 설명을 해 주셔서 아까 처음 이제 영상에서 뭔가 보여주셨던 어떤 그런 시뮬레이션 차트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최대한 많이 쪼개서 하나씩 개선하는 편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네. 식으로 일단 그냥 막연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면 이런 식으로 X축과 Y축으로 조금 접근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잘 편집을 해가지고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